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로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을 이제 꽤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차 거의 다 3분의 2 지점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사업 실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전반부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부분은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 수립 과정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의 실행과 성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에 대한 내용도 이게 총 크게 4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었고요.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네 번째 성장하고 확장시키는 전략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진입 전략에 대한,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장 진입의 전략도 3가지가 있습니다.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이 얘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실행 경험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장 진출 전략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은 저는 마케팅 홍보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개념을 좀 부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과 홍보 부분은 3가지 챕터가, 첫 번째 홍보와 PR에 대한 얘기. 홍보하고 PR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집신장수도 마케팅을 했다. 세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와 PR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강의를 들을 때는 구분이 좀 잘 되는데, 현업에서 바쁘게 업무를 소화하다 보면은 마케팅이나 홍보나 그리고 광고 이런 업무, 모든 실무가 다 같은 것 같이 느껴지거나 막 뒤섞여 가지고 착각을 막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를 때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마케팅 팀에서 주로 한 일이 광고일 수도 있고요, 홍보팀이 마케팅 팀에 막 섞여 있기도 하고, 홍보 담당자가 마케팅 소속이기도 하고, 마케팅하고 상관없이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케터라고 소개되기도 하고 막 복잡합니다. 이게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업무에서 회사마다 좀 이게 체계가 좀 달라요, 많이. 그건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개념으로는 원래 마케팅하고 홍보는 목적과 수행 과정이 상당히 다른 업무입니다. 제가 광고 쪽은 좀 차치할게요. 광고는 좀 그냥 실제적인 액션에 딱 한 가지가 다 구분할 겁니다. 설명의 효율을 위해서 이번 챕터에서는 홍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홍보라는 단어가 한자에서는 넓을 홍, 알릴 보 이런 걸 합성했던 단어인데, 이게 마치 중국에서 온 중국 사람들이 만든 말 같기도 하고, 그냥 중국 한자로 되어 있는 그냥 우리나라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본식의 한문 조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안 쓰는 겁니다, 이게. 근데 홍보란 표현이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홍보란 말을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서 홍보라고 안 해요. 걔들은 오히려 광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국에서는 한자를 쓰긴 쓰는데 이를 안 쓰고 선전 또는 공공관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선전이란 말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많이 썼었고 일본에서도 꽤 많이 씁니다. 요거 약간 여담을 섞자면 심화과장이라는 만화를 보면 선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이쪽에 마케팅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표현들이 모두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PR이란 용어를 적절하게 한국식으로 또는 한자식으로 자기네들 나라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영어식의 표현인 PR이란 말은 여러 국가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사례를 보면은 PR의 개념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PR의 원래 표현은 Public Relations 또는 Public Relationship 이란 표현도 쓰기도 하죠. 잘 생각해 보면 대중이라는 폭넓은 대상을 상대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으로 대략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본 강의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홍보의 개념이 릴레이션십에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더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상품을 시장에 진입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수많은 대상들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과관계 등으로 막 엮여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원활하고 유리하게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관계를 맺고 그 대상들과 우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홍보의 업무인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현실에서는 홍보의 업무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요 언론 매체를 관리하고 협력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 담당자들이 이런 걸 또 되게 자부심으로 여기게 돼요. 매체를 관리하는 이런 정확하게 말하면 신문을 포함한 언론들이죠. 이쪽에 대한 네트워크가 좋은 거를 되게 과시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사실은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거냐면 기자단이라든지 미디어의 데스크라고 불리는 책임자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뉴스나 기사를 릴리스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의 정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수많은 미디어의 변화로 인해서 홍보 업무의 범위가 단순히 기존 언론 매체나 채널들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새로운 미디어와 그 속에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스피커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숙제가 홍보의 새로운 역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이 하나만 얘기해도 되죠. 이제는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홍보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도 상대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했다 그러면 유튜버조차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라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런 아이템을 우리가 시장에 출시하게 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그죠? 이때 당연하게도 마케팅과 홍보라는 전통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마케팅 업무와 구별되는 홍보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과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직접적인 고객이 아닌 대중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관련 대상자들에게 관계를 설정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유익한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업무의 상당 부분은 당장의 단기적인 성과로 드러날 수가 없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홍보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마케팅은 상품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목적하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두고서 홍보하고 구분을 두고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집신장수도 마케팅을 했다라는 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죠? 많은 회사들에서 마케팅팀에 홍보 담당자를 포함시켜서 마케팅팀의 업무에 홍보 업무가 하나의 꼭지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저도 이런 회사를 다녀봤습니다. 꼭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홍보의 업무와 마케팅의 업무는 분리해서 조직하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장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되는 항목이 마케팅인데,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광고에 대한 비용에서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에 필요한 것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이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모에 맞는 비용의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에 이런 비용을 들면서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정의하는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뭐 조선시대라고 표현합시다. 조선시대에 어느 시골의 작은 초가집에서 어떤 사람, 여기 보면 할아버지로 나와 있는데 뭐 청년이라고 하든 할아버지라든 어떤 남자든 여자분이든 주로 예전에는 남자였겠죠. 어떤 분이 열심히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집신을 삼는다 그러죠. 집신을 삼아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번 신고 다니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가 만든 집신이 남들과 다르게 남다르게 질기고 편하다는 평을 들어가지고 이걸로 장사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누가 되게 잘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식당 차립시다 이런 농담처럼 하는 말이 실행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에 이분이 해야 될 일은, 그전엔 집신만 만들면 됐잖아요. 집신만 사오면 되는 건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5일마다 열리는 장터가 있었죠. 예전엔,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 5일장이 있지만 장터는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이 장터에 가져가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장터에 처음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좋은 자리에서 경험 많은 장사치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뭐 그걸 막 눈치 보다가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자리에 털을 탁 잡게 됐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팔고 있는 어느 집신하고 비슷한 물건인가 싶어가지고 별로 관심도 처음엔 안 가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신을 팔러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집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막 고함도 질러보고 막 잡아 당기면서 이런 뭐 옛날 차력쇼 하듯이 막 즐기도 보여주고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막 해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설프게 막 시작했던 장사가 거듭이 계속되면서 장터에서 길목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목을 자리 잡고, 그렇게 하려면 또 언제쯤 도착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자신의 집신을 막 신어보고 만족한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도 좀 내달라고 하고 막 그런 것도 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이 되면서 그 근방에서 집신 장수로 굉장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해드린 얘기를 실제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별로 재미는 없었죠. 근데 지금 들려드린 이 옛날 얘기 같은 옛날 얘기가 이분이 장사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의 모든 활동, 그것을 우리는 바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케팅을 홍보하고 구별해서 개념을 설명할 때 제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한데, 마케팅은 대상을 고객으로 정하고 활동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보가 직접적인 고객이 아닌 대상, 고객가 아닌 대상, 뭐 이런 대중까지 아우른다고 할 때 명확히 구분된 지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케팅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용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궁극적인 성과는 매출로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ROI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편하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돈 쓴 보람이 있겠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를 썼는데 얼마를 벌었다 이걸 가지고 하니까 쓸만한 돈을 썼느냐 이 말이겠죠. 마케팅과 홍보의 활동은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지향하는 바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실행 과정에서는 서로 겹치는 일이 빈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아울러 새로운 매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고객의 정의가 단순히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준공급자와 같은 역할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현상으로 마케팅 활동이 홍보하고 통합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걸 바로 IMC라고 표현하는데 줄여서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이라고, 좋은 말 다 붙이는 거죠. 통합된 마케팅,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전문 기업이나 조직들도 지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신 장사를 하던 시대하고 지금처럼 ICT 기술로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 시대를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마케팅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마케팅의 영역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도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 챕터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오랜 시간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마치고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 사업 조직의 마케팅 혹은 홍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제가 키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뭐라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막 부담이 생기고 그래요.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좋기만 하진 않죠. 되게 힘듭니다. 그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작업은 마케팅의 시작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아예 완전히 원천적으로 초기부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본격적인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진짜 사용할 목적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레벨을 마케팅이나 홍보의 초기 단계에서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업무의 핵심 내용은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발굴하고 제작하고 형식화하는 겁니다. 슬로건, 로고, 관련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을 개발하게 되고 그 모든 요소들에 우리 상품의 가치를 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제각각 다른 형식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담겨있는 의미와 주제의 통일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봤던 실제로 되게 어설펐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마케팅 담당자가 어떤 진행했던 사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각 매체마다 전부 다른 메시지를 다 담은 거예요. 자기 상품, 자기 서비스나 이런 것들 통일된 메시지를 담아야 이 사람이 이 다양한 매체에서 어떤 걸 봐도 하나의 자기네 상품을 이게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매체마다 전부 다 좋다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담아내다 보니까 해당 서비스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어설픈 담당자가 마케팅하면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플하고 나이키 같은 브랜드를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 직원들하고 함께했던 수많은 세미나에서 나이키를 예로 들면서 나이키 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자기네들도 구축해야 된다고 초기에 애플에서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애플이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아이덴티티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냈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튼 최근에 마케팅이나 홍보와 관련해서 새롭게 이슈가 되는 디지털 마케팅의 실행 방안들도 자신들의 기업 현황이나 사업 아이템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이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방법이 있겠지만 본 강의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마케팅의 접근 방법을 우리 사업에 적용한다라고는 한 것으로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에서 디지털이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디지털 마케팅 하려면.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서 주로 활용되는 고객에게 전하는 만족의 경험은 기존 마케팅에서 사용되던 고객 경험이라는 개념에서 상대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 경험이라는 걸로 많이 집중이 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있죠. 음식 배달해주는 이 배달의 민족을 이 이미지에서도 보시면 배달의 민족은 상당히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마케팅 전문 회사예요. 지금은 그 대표도 아마 그쪽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여러 활동들이 되게 많은데 뭐 별게 다 있죠. 뭐 이게 치킨하고 치물리에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이러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민 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대학생들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걸 만든 건데 대학생들이 레포트 같은 걸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폰트를 자신들의 브랜드하고 접목해서 배민 폰트라고 만들어서 아예 무료로 배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브랜드의 친밀도도 높이고 이를 통한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로열티를 높이는 방식으로 브랜드 경험에 주목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원래는 역시나 그런 브랜드는 나이키를 들 수 있는데 원래부터도 제품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여러분 생각 기억 한번 해보세요. 나이키에서 나이키 신발 광고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디지털 마케팅의 사업이 시작되니까 영역이 시작되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나이키가 더 대단한 걸 하죠. 나이키 런 클럽이라 해가지고 NRC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을 앱 형태의 플랫폼으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했냐? 그들의 활동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나이키의 잠재 고객들의 데이터를 결국엔 수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목적이죠.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도의 마케팅 수단으로 재가공되는 디지털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죠.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장에 진입할 때 고민해야 하는 항목과 실행 방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본 강의에서 정리했던 마케팅과 홍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관련한 몇 가지 방안들부터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우리의 사업에 잘 적용해 볼 수 있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